함수가 뭔지를 우선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함수는 x하고 y 이렇게 값이 있는데 x에 어떤 값 하나를 넣으면 y 값이 하나만 나와야지 우리가 함수라고 하고 함수에서 원래 함자가 이 함자가 상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물함 아니면 뭐 보석함 할 때 그 함자 있잖아. 그래가지고 상자 안에 숫자를 넣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교과서 같은 거 보시면 이런 그림 많이 나와요. F라는 이런 상자 안에 X를 넣으시면 나오는 게 FX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우리가 이 FX를 Y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함수라고 하지. 그래서 X에 하나 넣으면 Y가 하나씩 나와야지 우리가 함수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함수가 아닌 거 이런 거 X에 약수 Y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 X에다가 10 넣으면 10의 약수들은 1도 있고 2도 있고 5도 있고 10도 있다. 이런 식으로 X에 하나 넣으면 Y가 여러 개 나오지. 이런 거는 함수가 될 수 없는 거고. 근데 만약에 X에 약수의 개수래 그게 Y래.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은 얘로 예를 들면은 10의 약수의 개수는 4개니까 하나 넣으면 그냥 하나가 나오지. 어떤 값을 넣던 x에 하나 넣으면 y가 무조건 하나 나온다. 이런 애들만 함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 함수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집합 이용해서 설명해요. 그래서 x라는 집합이 있고 y라는 집합이 있대. 우리가 원래 벤다이어그램 그릴 때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잖아. 함수 할 때는 이렇게 약간 타원 모양으로 길게 이렇게 좀 그려주시고 x라는 집합에 1, 2, 3, 4 이렇게 있다. y라는 집합에 1, 2, 3, 4, 5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가지고 위에다 f라고 쓰면은 이런 그림 보이시면 이게 x에서 y로 가는 f라는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이 얘는 이제 선택할 거야. 1이 2를 고를 때 2가 4 고르고 3이 3 고르고 4가 5 골라야 돼. 이런 거 그림 이렇게 그려가지고 비교하면서 볼 거거든. 어떤 애가 함수고 어떤 애가 함수가 아닌지. 똑같이 여기서는 1, 2, 3, 4 하고 1, 2, 3, 4, 5 여기서는 1이랑 2를 고르고 2가 3, 3은 3, 4가 4 x 자, 아까 전에 함수는 뭐라 그랬냐면 x에 하나 넣으면 y가 하나 나와야 된다. 그럼 얘 첫 번째 그림 보면 x에다가 1을 넣었더니 y가 2 하나 나온 거야. 2 넣으면 4 나온 거고 3 넣으면 3, 4 넣으면 5 나온 거다. 이걸 우리가 관계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다. f1은 2고 f2가 4고 f3은 3이고 f4는 5네. 이렇게 쓸 수 있고 우리가 이런 애들은 함수 값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괜찮지? 얘는 봐보시면은 f1이 지금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이 2개 골라버리지. 그러면은 f라는 함수는 하나 넣으면 하나 나와야 된다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2개 나와버리지. 그럼 얘는 함수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애들은 함수가 안 되는 거야. 얘는 함수가 될 수 없고 함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x에다 1을 넣었을 때 y가 2개 나와버리니까 이런 애들은 함수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얘도 봐보시면은 얘는 f에다가 1 넣었더니 연결된 게 없는 거지. 그럼 얘는 함수 값이 없다. 그럼 얘도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애들은 뭐라 부르냐면 그냥 대응이라 불러요. 대응. 그러면 함수인 거를 항상 찾으실 때는 여기도 모든 x들이 하나의 y값만 고르셔야 되고 만약에 여기 있는 1이 이렇게 만약에 고른다고 그럼 여기도 3 나오잖아. 이거는 함수 될까 안 될까?
똑같이 3 골라도 상관없어요. 이럴 때는 y는 2명한테 선택받아도 되거든. 근데 x는 2명을 선택하면 안 돼. 요거 차이점 기억하시고 무조건 하나 넣으면 하나 남는 게 함수다. 이렇게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함수가 한 번 봤고 이제 용어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이제 선택을 하는 x 쪽에 있는 애들 얘네를 우리가 뭐라 보냐면 정의역이라고 해요. 정의역. 선택을 하는 애들이 정의역. x가 정의역이고 그 다음에 이 y가 공역이에요. 공역. 선택을 받는 입장의 애들. 그리고 선택을 받은 애들이지. 여기는 3, 4, 5 이렇게 선택받은 애들은 공역 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치역이라고. 그래서 이 함수의 정의역을 구하시고 하면은 아까 전에 이 x하고 y는 뭐라 그랬어? 집합이라 그랬지. 집합으로 쓰셔야 돼요. 정의역은 얘 같은 경우는 1, 2, 3, 4가 정의역 되는 거야. 공역은 선택을 받는 입장의 애들 1, 2, 3, 4. 그 다음에 선택을 받은 애들 치역이라고 하고 치역은 3, 4, 5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3, 4, 5는 공역도 되고 치역도 되는 거.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치역을 집합이니까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써보면 조건제시법으로는 치역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얘는 함수 값들을 모아놓은 거네. 그래가지고 원소는 함수 값이 되고 이때 이 x들은 정의역의 원소들이다. 요게 치역의 조건제시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런 함수 그래프를 주고 문제에서 조건제시법으로 얘를 구하시고 이렇게 남겨져 있어. 그러면 이걸 보시고 아 이건 치역 구하라는 거보다 이렇게까지도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 그러면은 책에 있는 문제 한번 봐볼게요. 처음에 기초개념 필수형이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백 쪽에 1번 보시면은 x, y로의 함수인 것을 찾으래. 1번 보면은 1은 b로 가고 2는 a로 가는데 3은 안 고르지. 그럼 얘는 함수가 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1번 번호안에 원소 3에 대응하는 y의 원소가 없으므로 함수가 아니다. 2번 보시면 1은 a로 가고 2도 a로 가고 3은 b로 가네. x가 하나씩 y 고르지. 얘는 함수 맞는 거다. 오직 하나씩 대응함으로 함수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3번은 1은 a로 가는데 2가 b도 고르고 c도 고르지. 얘는 두 개 다 대응돼 버린다. 그러니까 함수가 될 수 없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되나? 2-1번은 여기서 가져올게. 2-1번 x가 지금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돼 있고 y가 0하고 2나 있다. 0하고 2하고 이렇게 돼 있죠. 처음에 기억에 이 함수가 y는 x 플러스 1이네. 그러면은 이 정역하고 이 공역을 기준으로만 보셔야 돼요. 모든 원소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넣으면은 얘는 0으로 간다. 0 넣으면 1로 가고 1은 2로 가네. 그럼 이거는 함수 될 수 있는 거야. 이 정역하고 공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니은에 y는 2x인데 얘는 내가 파란색으로 밑줄 그을게.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는데 마이너스 2가 없잖아. 그럼 얘는 선택 못하는 거다. 0은 0으로 가고 1은 2로 가네. 그럼 얘는 함수가 될 수 없는 거야. 왜냐면 마이너스 1이 고르는 게 없으니까. D급 보시면 y는 x제곱 플러스 1. 처음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2인데 이렇게 가져오면 되고 0 넣으면 0 더하기 1이니까 1로 가고 1 넣으면 1 더하기 2니까 이렇게 가고 아 D급 함수가 이렇게 될 때는 모든 x들이 y 하나씩 골라주니까 얘는 함수 될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억하고 D급만 함수가 되는 거다. 옆에 1-2번, 2-2번 해보세요. 1-2번은 니은만 함수고 2-2번도 니은만 함수 되는 거지. 괜찮지? 그 다음에 3-1번 정역하고 공역하고 치역 구하라했다. 그러면은 이 옆에 정역 같은 경우에는 정역은 선택하는 애들 1, 2, 3이 정역되는 거야. 그 다음에 공역은 선택을 받는 입장이에요. A, B, C. 그 다음에 치역
취업은 선택을 받으면 돼. 기하고 시. 아까도 말했는데 주의하실 점은 얘네 집합이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정역을 구하시오 하실 때 이 중괄호 안 쓰시면 틀려요. 이거 좀 주의하시고 2번에 정역 먼저 쓰면 1, 2입니다. 공역은 A, B, C, D. 그 다음에 치역이 A하고 B하고 D가 치역되는 거예요. 안 어렵지. 그 다음에 함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니까 함수는 우리가 y는 그 전까지는 항상 이런 모양만 봤으면 이런 모양도 이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다. 이런 거를 이제 기호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옆에 거 3-2번 정역, 공역, 치역 다 구해보세요. 1번에 정역은 A, B, C, D 되는 거고 그 다음 공역이 1, 2, 3 치역은 1, 3 2번에 정역은 A, B, C, D 공역은 1, 2, 3 치역도 1, 2, 3 이렇게 그 다음에 4-1번 x 집합이 마이너스 1, 0, 1이고 y 집합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일 때 x에서 y로 가는 f 함수가 fx는 x제곱일 때 f의 치역을 구하란다. 치역은 함수값들의 집합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씩 다 내신대요. 마이너스 1 넣으면 1 나온다.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니까 얘네 둘만 되는 거 1하고요. 옆에 2번 또 해보세요. 4-2번 하시면은 1, 2, 3 이렇게 나오지. 뒤에 이제 서로 같은 함수. 자, 요거 함수 두 개 지금 내가 써놨는데 y는 절대값 x하고 y는 루트 x제곱 이렇게 썼는데 루트 안에 제곱은 절대값으로 바뀌니까 얘도 결국 y는 절대값 x랑 같은 거다. 그러면 이 함수랑 이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해도 되는 거지. 이렇게 함수식이 아예 같으면 당연히 서로 같은 함수인데 우리가 이런 경우 말고도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두 가지 조건 만족해야 돼. 정역하고 우선 공역이 서로 같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돼. 이렇게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해도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x라는 원소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있다 할게. 그 다음에 y 집합의 원소가 0하고 1 이렇게 있다고 할게. x에서 y로 가는 f라는 함수가 있고 똑같이 정역하고 공역이 같아야 된다 했으니까 x는 마이너스 1, 0, 1 그 다음에 y는 0하고 1 얘는 내가 G함수라고 할게. f 함수의 함수를 내가 이렇게 쓸게. fx는 x 세제곱 그 다음에 x제곱 그 다음에 gx는 절대값 x 이렇게 쓸게. 그럼 x제곱하고 절대값 x는 지금 함수가 같은 모양은 아니지. 함수식이 그렇지만 마이너스 1 넣으시면은 1 나온다. 이거 보세요. 마이너스 1 나오면은 1 나오고 0 나오면 0 나오고 1 나오면 1 나오네. 얘도 보면 마이너스 1 나오면 1 나오고 0 나오면 0 나오고 1 나오면 1 나온다. 그럼 지금 정역하고 공역 같고 함수값 보시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1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1 0 나오면 0 0 나오면 0 1 나오면 1 1 나오면 1 함수값 전부 다 같은 거지. 이렇게 되면은 f하고 g가 같은 함수라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해도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책에 있는 문제도 봐보면 책의 문제에서는 y는 fx는 절대값 x고 gx는 x제곱이고 hx는 x세제곱이 됐다. 얘네들 함수값을 다 구한 거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는 f-1은 1이고 f1은 1 g의 마이너스 1은 1 g의 1도 1 h-1은 마이너스 1이고 h1은 1이다. 그럼 이때는 함수값이 서로 같은 애들은 f하고 g만 같은 거지. 그래서 f하고 g가 같은 함수
이렇게 되는 거네. 밑에 6-1번 보시면 정의역이 1하고 2고 fx는 ax 플러스 b gx는 x제곱인데 f 함수하고 g 함수가 서로 같아야 된다. 그 얘기는 f에다 1 넣으나 g에다가 1을 넣으나 함수값이 같다는 거고 f에다가 2를 넣으나 g에다가 2를 넣으나 함수값 같아야 된다. 왜 넣어주시면은 a 플러스 b는 넣으면 1 2a 플러스 b는 2 넣으면은 여기는 4 이렇게 연립방정식 풀어난 거지. 밑에 식에서 위에 식 빼주면 a만 남고 4에서 1 빼니까 3 여기다 넣어주면 b는 마이너스 2 돼야지 1 나오지. 문제에서 a하고 b 구하는 거니까 3이랑 마이너스 2 하면 되고 5-6- 해보세요. 5-2번은 서로 같은 함수는 f하고 g가 서로 같은 함수예요. 6-2번은 a는 마이너스 2분의 1, b는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그래프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좀 볼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래프들만 좀 그려온 거거든. 요 그래프는 1차 함수 그래프야. 요 두 번째는 2차 함수 그래프지. 세 번째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함수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x가 y를 하나씩 골라야 된다고 했고 이 x에 대한 y값이 이렇게 하나 이 x에 대한 y값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이런 그래프는 지금 함수가 되는 거다. 얘도 보면 x 하나당 y가 값 하나씩만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원을 보시면 원은 이 x에 대해서 y값이 여기도 존재하고 여기도 존재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얘네들은 함수라고 부르지만 원은 뭐라고 불러? 원은 원의 함수가 아니라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그 이유가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나? 그러면은 만약에 그래프가 여기 밑에가 반 잘려져 있어. 이렇게만 생긴다는 게. 이렇게 생긴 그래프도 있어요. 이렇게 생기면은 얘는 함수 되는 건가? 이때는 x에 하나 넣으면 y값 하나씩 존재하지. 이렇게만 생기면 이해되나요? 이렇게 되면 함수가 되는 거예요. 만약 밑에가 없으면 x 하나랑 y값 하나씩 있으니까 대신 정의역을 정해줘야 돼. 이때부터 이때까지. 왜냐면은 내가 x가 여기 5라고 할게. 5일 때는 함수값 있어 없어? 함수값이 없는 거지 아예. 이러면 함수가 안 된다. 그래서 함수는 어떻게 찾으시냐? 자, x축, y축이 있을 때 y축에 평행하는 직선 하나 그으세요. 그때 교점이 반드시 하나씩만 있어야 돼. 써줄게. y축과 평행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반드시 한 개만 있어야 돼. 아까 전에 원 다시 봐보면 원 이렇게 있을 때는 y축하고 평행하는 선 그으면 교점이 2개 돼버리지. 이러면 x 하나당 y값을 2개 가져버리니까 함수가 될 수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고 그러면 책에 다시 문제 보시면 7-1번에 정의역이 0, 1, 2, 3인데 그때 좌표평면 위에 나타냅니다. 0,4, 1,3, 2,2, 3,1 이렇게 지났고 그래프 그리면 0,4, 1,3, 2,2 그 다음에 3,1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점만 찍으셔도 이것도 함수의 그래프예요. 괜찮나요? 이렇게 점만 있어도 이것도 우리가 그래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8-1번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고르래. 그래프 이렇게 주고 문제 함수인 거 찾으라고 하면 항상 y축하고 평행선을 그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기억은 y축하고 평행선 그으면 다 교점 하나지. 그러니까 함수 맞는 거다. 니은도 함수 맞는 건가 니은? y축하고 평행선 그어보시면 교점 2개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서 그으면 또 교점이 없지. 교점이 없어도 안 돼요. 교점이 무조건 하나씩만 있어야 돼. 니은 틀렸고 디귿은 2차 함수. 리을 같은 모양이 3차 함수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수특까지 배우시면은 저런 그래프도 그려요. 그러면 얘는 함수의 그래프인 거는 기억하고 디귿만 맞는 거다. 리을까지였지. 3차 함수를 했으니까 7-2랑 8-2번도 해보세요. 7-2번은 좌표평면 그래프로 그리시면 0,2, 1,1, 2,0, 3,1, 4,2 이렇게 점 찍어주시면 되고 8-2번에 함수가 그래프인 것은 니은하고 리을만 맞는 거다. 괜찮지? 자, 1대1 함수랑 1대1 대요. 이제 함수를 나눠가지고 조금 볼 건데 이제 조건이 하나씩 조금씩 붙을 거야. 자, 첫 번째는 이런 조건이 들어가요. x1하고 x2가 다르대. x 값이 서로 다르면 함수 값도 달라요. 이런 조건이 붙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하고 이런 1대1 함수 예를 들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시면 x가 1, 2, 3 y 원소가 1, 2, 3 똑같이 이렇게 있다. f라는 함수였어. 아까 전에는 1이 1, 2, 5 고르면 2가 1, 3, 2, 4 만약에 이렇게 생기면 이거 함수 된다 그랬지. 하나씩만 고르니까. 근데 x1하고 x2가 다르면 함수값 fx1이랑 fx2도 다르다는데 1하고 2가 다르지. 근데 f1하고 f2가 함수값이 같지. 이렇게 되면 얘는 1대1 함수라는 조건을 만족 못하는 거야.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몰라. 이렇게 모르면은 x끼리 다르면 y 함수값도 다르지. x값이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다. 이런 식으로 만족을 하면 우리가 이런 애들을 1대1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원소가 이렇게 더 있어도 돼요. 4, 5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겨도 얘도 x값이 다를 때 함수값 다르니까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조건을 하나 더 만족해. 이 1번에다가 추가로 2번 조건 공역이랑 시험이 같대. 이 조건까지 만족을 하면 그런 애들은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해요. 그럼 방금 그린 이 그림에서 얘는 공역은 1, 2, 3, 4인데 치역은 1, 2, 5지. 그러면 공역이랑 치역이 같지 않지. 그럼 이 조건을 만족 못하니까 얘는 1대1 대응은 될 수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 공역에 3하고 4가 없어. 5만 이렇게 있다. 이러면 이제 공역이랑 치역도 같아지는 거지. 이렇게 돼야지 1대1 대응이 돼요. 그럼 1대1 대응은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얘네들을 무조건 정역의 원소 개수랑 공역의 원소 개수랑 치역의 원소 개수 이게 전부 다 같겠다. 이해되나요? 정역이 원소가 3개면 공역이랑 치역도 원소 3개씩 있어야 되지. 선택 받는 애들, 선택 받은 애들. 이해되나요? 요거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프까지 보시면 아까 전에 뻔한 2차 함수 얘는 함수는 되는 거지. 근데 내가 x를 얘를 몰랐어. x를 얘를 몰랐어. 봤더니 함수값이 서로 같다. 이러면 얘는 1대1 함수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이러면 1대1 함수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긴 얘는 이해되고 x값이 다른데 y값이 같잖아. 우리는 x값이 다르면 y값도 달라야지 1대1 함수라고 그러는데 얘는 1대1 함수는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요. 이것도 3차 함수 그래프예요. 근데 x값이 얘는 다르면 y값도 무조건 다르지. 이러면 얘는 1대1 함수가 맞는 거다. 그리고 문제에서 정역하고 공역을 따로 얘기를 안 하잖아. 그럼 무조건 모든 실수거든요. 그럼 얘는 1대1 대응도 되는 거야. 1대1 함수면서 1대1 대응까지 만족한다. 여기까지 이해되나?
그러면은 1대 대응인 그래프는 어떻게 찾으셔야 되냐면 우선 함수를 만족해야 되니까 y축하고 평행선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씩 있어야 돼. 이번에는 x축하고 평행선을 그어보면 얘는 이 x값, 이 x값에 대해서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교점이 두 개 돼버리는 거지. 이렇게 교점 두 개 되면 1대1 함수가 아니게 되는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었을 때 다 교점 하나씩밖에 없지. 얘는 1대1 함수, 1대1 대응 되는 거다. 그래서 1대1 함수나 1대1 대응 찾으실 땐 x축과 평행선을 그으셔야 돼요. 함수를 찾을 때는 y축과 평행선,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인 그래프를 보실 때는 x축과 평행선을 그어서 찾으셔야 돼요. 책에 있는 문제 또 봐보면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다음 보기 함수 중 1대1 대응인 걸 고르래. 기억의 y는 x. 봤더니 이 그래프는 x축이랑 평행선 그었을 때 교점 다 하나씩이지. 그러면 기억은 1대1 대응 되는 거다. 니은 보시면 위로 고르기 이차함수다. 얘는 x축이랑 평행선 그으면 교점 두 개 돼버리지.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 안 되는 거다. 디귿 보시면은 y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는 이렇게 생기고 얘는 x축하고 평행선 그으면 교점 무수히 하는 거지. 얘도 1대1 함수 1대1 대응 안 되는 거다. 자, 10-1번 이런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위에 있는 9-1번 이런 거는 사실 안 틀리는 게 맞는 거고 x 원소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x에서 x로 가는 함수예요. 이 얘기는 뭔 말이냐면 원래 우리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 했잖아. x에서 x로 가는 함수라는 거는 정역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고 치역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는 소리야. 근데 y를 다시 쓰기 귀찮으니까 이걸 그냥 다시 한번 쓰는 거야. 그래서 x에서 x로 가는 함수는 정역이랑 공역이 둘 다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인 범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때 x가 1차 함수 ax 플러스 b라고 합니다. 이때 a하고 b를 구하라 했는데 좌표 평면에서 다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만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자, 이렇게 주황 색깔 범위에서 1대1 대응이 돼야 되고 얘는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자, 그래프 내가 몇 개 그릴 테니까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보자. 자, 여기 범위에서 만약에 1차 함수가 직선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할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 자, 범위는 보실 게 이렇게 범위거든요. 이 하얀색 그래프 같이 생기면 얘는 1대1 대응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여기 이 범위 있죠. 이 범위에 대한 함수값이 이 주황색 박스 안에서 안 생기지. 그럼 얘는 함수가 안 되는 거야. 여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나는 지금 이 주황 색깔 범위에서 함수를 보는 거니까. 이해되나 뭔 말이지? x가 여기 있는 값을 두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럼 하얀색 그래프 같이 생기면은 함수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란색 그래프 같이 생기면 이때는 함수는 다 함수값을 갖는 거다. 근데 이 범위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y값들은 선택을 못 받는 거지. 아까 전에 1대1 대응은 모든 y값들이 선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y값들이 그리고 여기 있는 y값들이 선택을 못 받는 거야. 그러면은 선택을 전부 다 받으려면 반드시 이 네모 박스에서 가장 끝에 있는 두 점을 지나면 직선 모양 이런 식으로 가져야지. x 하나 넣으면 y 하나, x 하나 넣으면 y 하나, x 하나 넣으면 y 하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되나? 그러면 얘는 반드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랑 3,3을 지나야 돼. 그럼 얘 기울기 보시면 x 증가량 4, y 증가량 4니까 기울기 1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3 지나니까 y는 x 되겠네. 이해되나요? 그럼 그때 a는 1이고 b는 0. 얘만 될까? 만약에 기울기가 음수여서 이렇게 생겨도 되겠지.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거? 이렇게 생겨도 1대1 대응되는 거네. 그럼 이때는 점이 마이너스 1,3이랑 3, 마이너스 1이랑 이때는 x 증가량 4, y 증가량 마이너스 4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b점 지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3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플러스 2 나오겠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범위를 주고 얘가 1대1 대응되는데 그러면은 이 양끝점을 항상 무조건 지나셔야 돼요. 이해되나요? 문제에서 지금 기울기가 양수라 했으니까 이때는 얘 되는 거고 A는 1, B는 0 나옵니다. 9-2번, 10-2번 기억하고 오시면 되고 10-2번은 A는 마이너스 2분의 1, B는 2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항상함수랑 상수함수 하기 전에 자 요거 보면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거 명제지. 이 명제가 참인 명제는 얘 배우 명제인 fx1이 fx2랑 같으면 x1은 x2다. 이 배우 명제도 참되는 거다. 문제에서 이렇게 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줄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1대1 함수랑 안 주고 요거를 만족하는 함수를 고르시고 나오면은 1대1 함수를 고르는 거고 이렇게 줘도 1대1 함수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x 값이 서로 다르면 y 값이 다르다. 그리고 y 값이 서로 같으면 x 값도 서로 같다. 이렇게 나오시면 이건 1대1 함수의 조건입니다. 거기에 정의역하고 m, 시역하고 공역이 서로 같으면은 그때는 1대1 대응까지 되는 거고 마지막 두 개, 상수함수하고 함수함수. 상수함수는 뭐냐면 모든 x들이 값을 하나만 나는 거야. 자, x라는 집합의 원수 1, 2, y라는 집합은 원수 2, 4, 2, 2란 이때 x에서 y로 가는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네가 전부 다 함수값을 4만 가져. 요런 애들을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하고 3만 가질 수도 있고 2만 가질 수도 있고 6만 가질 수도 있고 근데 이런 fx가 무조건 4만 가진다. 이런 식으로 상수값 하나랑 같는 주변을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부르고 상수함수는 모든 값들이 전부 다 같아지는데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뭐냐면 항등식 느낌처럼 보시면 되는데 x1과 1, 2, 3, y1과 1, 2, 3이 나오면 x 1 넣으면 1, 2 넣으면 2, 3 넣으면 3 이렇게 x를 넣으면 x가 다시 함수값으로 나와야지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항등함수는 y는 x고 만약에 원소가 마이너스 1, 0, 1 f라는 또 함수인데 공역도 마이너스 1, 0, 1이야. 이때 fx가 x 세제곱이면 이때도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로 0은 0으로 1은 1로 가지. 그럼 얘도 항등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정역하고 공역을 이렇게 주면 얘도 항등함수 될 수 있는 거야. 이해되나요? 까지? 그럼 11-1번하고 11-2번 요거 한번 둘 다 한번 해보세요. 2번, 3번까지 하시고 뒤에 기초 개념평가 그 다음에 기초 문제평가까지 싹 풀어보세요.